안녕하세요. 맨땅TV 김인성입니다. 좀 우울한 기사를 먼저 소개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엄마 2만 원만 전세 사기 피해 20대 생활보호 끝 숨져. 4월 17일 기사입니다. 경매로 내쫓길라 갈 곳 잃은 2030 인천 전세 사기 세 번째 극단. 전세 사기 피해자 또 숨져. 세 번째, 원희룡,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7일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라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이런 비판적 기사도 아울러서 올라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8일 첫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4일과 17일 또다시 발생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사태가 이러자 대통령도 나서서 전세 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 행위다. 정부 대책을 다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 어려운 요청입니다. 이 경매라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단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전세 사기는 중대 민생 범죄다. 피해자 절규에 답해야 된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65개 시민단체 전세 사기 대책위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인천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을 외치면서 정부의 대책을, 피해 지원을 원활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신문 또 방송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 황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압류, 어마막지한 임차인이 피해가 생기는 거죠. 최고 집부자 1242채, 세입자 올리는 빌라왕, 강서구 빌라왕 J씨는 594채를 임대했다. 애초에 부동산 중개업자, 분양 대행업자들과 결탁한 사기였다. 어마막지하게 이렇게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크게 보도됐던 무자본으로 깡통 전세 수백 채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한 여인, 이 한 여인과 그 외에 공모자를 통해서 또 엄청난 임차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 돈 한 푼 없이 주택을 3,493채를 사들여서 서민 울린 전세 사기꾼 804명.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말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말에 1조 172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생기면서 HUG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는 뭐 했을까요?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한 법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를 볼 때 이러한 사망사건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고 중대 민생 범죄라고 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2022년 8월 3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합니다.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이런 목표 아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목표를 가지고 전세 사기 예방과 지원, 처벌 이런 내용을 대책을 좀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난 후에는 그 피해 지원이 미비하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다. 그것이 지금 피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지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 지원에서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흡하다. 이런 내용 신문에서도 비판을 하고 많은 임차인들이 지금 주장을 하면서 개선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임차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데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구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정부의 대책이죠. 또 임차인 법적 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해주겠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해야겠다. 2022년 11월 21일자로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행,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자, 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 대항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을 해서 임차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사업자나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주택에 확인을 해본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보증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을 피해야죠. 두 번째 보면 이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 내용입니다. 여기 안심전세 포털 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사항 알림, 보증 가입 여부, 요 내용까지도 2023년 5월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이제 출시된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임차인들이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향후에 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란 해가지고 여기에 계약 사례라든지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거기에 또 대처 방안,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종료 후에 주의 사항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 생기면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체킹을 해보고 계약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그런 안내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또 피해 지원받기 위한 내용이 안심 전세 포털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또는 피해자들이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중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의 정보 제공 확대, 요건 이제 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여기서 선순위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한 가구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에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또 확정일자가 있는 선순위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행에는 그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여기 이제 법 개정 내용입니다.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 이 내용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내용으로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하는 내용이라 2023년 2월 21일자로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소액보증금 범위입니다. 자, 소액보증금이 각 지역 망라에서 1,500만 원씩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은 각 지역 망라에서 또 50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입법 예고했던 내용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2023년 3월 31일자에 통과돼서 지금 공포 시행 중에 있는 내용인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자, 여기에 이제 중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과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계약력 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을 안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보존받는 등기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도달을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신속화를 만들었다. 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법 개정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해가지고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체납 사실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임차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익한 법 개정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중에 가장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한다. 보강이 아니라 개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그나마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보강만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다. 자, 여기서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이거 악용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못하도록 개정을 해야죠.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다. 사례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지금 보강을 한다? 개정이 아니라 이거 시급하게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이것이 보강 내용입니다. 대항력 개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로 대항력을 보강해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도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 은행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나 전출을 시킨 후에 또 방공제를 한 후에 대출을 해줍니다. 발생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까지 감안해서 요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 보강을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중간 기본 조항 1조에서 13조까지 기본적인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특약을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특약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대항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음으로써 대항력을 보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체납한 사실이 확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체납에 대한 내용은 좀 보강된 내용이 있죠.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간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금법 제35조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행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 되냐?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항력 등, 여기 대항요건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여기 확인을 해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에서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요 전입신고일 날 어떤 일을 하느냐? 담보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담보권자는 당일날 선순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이 담보권자가 선순위입니다. 날짜가 빠릅니다. 접수일자가.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을 되면 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적용을 받는데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 보증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됐고 전세 안심 앱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전세에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